자, 오늘은 수능 특강 테스트 12번 테스트 1의 12번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잘 보이는가 모르겠지만은 일단 텀 자체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일단 오늘 15번까지만 일단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글은 다 읽을게요. 그냥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it is obvious. 명백합니다. 가짜 주어죠. 어떤 상당한 업적도 발생하는데 only where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where이 지금 딱 나왔는데 앞에서 어떤 선행하는 장소를 나타낼 때도 보통 뒤에 관계부사 where를 쓰긴 하지만은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보통 where를 쓴다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attributes intrinsic pleasure, 그러니까 내적인 쾌락을 또는 내적인 즐거움을 to the pursuit of knowledge, 지식에 대한 추구로 스스로가 돌릴 때, 그러면은 이렇게 내적인 즐거움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지식에 대한 추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만 상당한 업적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요. 지식에 대한 추구를 스스로가, 즉 자아가 내적인 어떤 즐거움이 생겼는데 그 내적인 즐거움이 지식에 대한 추구로 이제 되어질 때, 이걸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즐거운데 왜 즐거워? 어떤 지식을 알게 되어서 즐거워.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 될 때 어떤 상당한 업적이든지 발생한다. 이것은 명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학생들은요, may pass courses, 어떤 과정들을 통과할지도 모릅니다. 과정을 통과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코스나 학습 코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little of the information, 정보의 소수들만, 그래 놔놓고 지금 learned가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동사로 쓰는 게 아니고요,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학습되는 정보의 소수들만이, 즉 뭐로부터 학습되는? 보상으로부터, 즉 성적 인센티브의, 성적 인센티브는 뭔지 아시죠? 성적 인센티브의 보상으로부터 학습되는 정보의 소수들만이 will be stored, 저장될 거다. 어디에? 장기 기억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 little 자체가 어차피 약간 조금 소수니까 약간 부정어로 약간 생각해 보신다면, 대다수의 학습되는 정보는, 즉 성적 인센티브로부터 얻게 되는 보상으로부터 학습되어질 때 저장이 그렇게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장기 기억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줬어. 그러면은 야 너 성적 잘 나왔네? 자, 그래서 보상을 줬어. 뭐 상품권을 주든지 뭐 아이폰을 사주든지 어쨌든 했어. 근데 이렇게 된 거에 장기 기억으로 놓고 얘기하면요, 소수의 것만이 저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when the reward cease, 그러면 이런 보상이 cease, 중단되어질 때 또한 동기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기도, 그 기억할 만한 동기도, 기억해야 하는 동기도 또한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잠깐 어법 체크할게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수동태로 지금 쓰였습니다. 보통 우리 스토어크 하면은 명사로는 가게라고 얘기하지만 동사로는 저장하다가 되죠. 저장하다의 뜻이 되려면 뒤에 뭐뭇을 저장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소수들만은 얘가 뭐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장이 되어진다 하는 게 해석상으로도 맞고,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수동의 의미가 맞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so much이게 해가지고 약간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 지금 does가 묻는 건 뭐냐면 결국은 대동사를 묻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된 동사와 같은 형태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반 동사가 쓰였냐 안 쓰였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일반 동사가 쓰였죠, 그죠? 지금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그리고 주어가 누구냐면 the motivation, 얘가 주어거든요. 그럼 3인칭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which is why,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The best amount of information learned, 역시나 학습되어지는 정보의 대다수는 is lost, 몇 주 뒤, 몇 주 만에 상실되어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랐어, 그래가지고 보상도 받았네,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기억 안 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글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한 연구, 즉 수학 게임에 관련된 한 연구에서 아이들의 수행 능력은 was compared, 비교가 되어진대요. 뭐와 뭐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reward 프로그램, 보상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the follow-up 한데 여기서 follow-up 하는 거는 후속 프로그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뒤따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건데 during which 그동안에 어떤 보상도 제공되지 않는 후속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얘가 위치를 그냥 쓰든 전치사 명사로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쓰든 어쨌든 선행하는 명사는 앞에 겁니다. 그러면 후속 조치가 어떤 거라고요? 어떤 보상도 제공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 사이에서 이런 아이들의 어떤 수행 능력이 비교가 되어졌대요. 자, 엇붙여 가겠습니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뭐 어떤 단어가 들어가거나 무조건 뒷구조는 완전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no rewards가 주어고 were provided 수동태 깔끔하게 끝이 났죠. 이러면은 얘는 능동태로 바꾸더라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으로 바꾸게 되면 주어는 누군데 욕하는데 주어가 지금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주어로 쓰게 되면 연구자들을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provide를 했겠죠. 동사로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과거형이죠. provided 했겠죠. 그 다음에 no rewards 이렇게 들어간 거. 얘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까지도 지금 어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the reward program did initially produce more interest. 자, 그 보상 프로그램은 처음에는요 더 많은 어떤 흥미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플레이드 했대요. 더 많은 플레이를 했답니다. 수학 그 프로그램에 관련한 어떤 그 연구란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행동을 더 많이 했대요. 수행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However, 그러나 those who initially had enjoyed the games 초기에 그 게임을 즐겼었던 those 저 아이들은 losing 잃어버린대요.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면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뭐 하는 동안에 후속 프로그램 동안에는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래 놔놓고 그 다음에 played 했대요. 덜 했다고 얘기합니다. 뭐 한 후에 after the reward program ended. 그래서 그 보상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덜 플레이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지금 보면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즐겼던 카니까 지금 those가 주어로 쓰여버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 동사는 지금 어차피 관계사에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진짜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딘가 진짜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and 다음에 played가 나왔고 그럼 and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동사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losing이 지금 잘못된 거고요. 얘를 그럼 진짜 동사 뭘로 바꿔야 돼요? lost로 바꿔야 되고 and played 두 번째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보상을 해주면 애들이 뭔가 동기가 생겨갖고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덜 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뭐 그렇죠. 뭐 학원에서 성적 올라가면 성적에 대한 어떤 뭐 장학금으로 상품권을 주고 이러면 우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학기에는 안 준다 이러면 에이 하면서 뭐 약간 그런 느낌. 보상 갖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어떤 내적 성취도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연구자들은요. determined,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렸다 하는 말은요. 어쨌든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요? It was the reward program. 바로 보상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뭐를요? 아이들이 to like the games, 그 게임들을 좋아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좋아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보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됐죠? 다시 할게요. 지금 레슨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게임을 덜 하게끔 좋아하도록 하게끔이라고 얘기했는데 잠깐만요. 글이 약간 PPT가 좀 잘못된 것 같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들을 덜 좋아하게끔 만들었던 거는 바로 그 보상 프로그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연구는요 결국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what we do to the minds of children,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what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전치사가 들어갔고 위도에서 지금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뒷구조가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얘는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in an obsessive grade competitive education system 뭔가 강박적인 성적 경쟁 교육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해보게 만들어주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적 인센티브를 해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어떤 문맥상 낱말의 쓰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단어의 뜻도 먼저 알아야 되지만 그 단어와 관련된 앞뒤 문장의 연결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하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약간은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기도 하고 조금 말 자체가 왜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갸우뚱한 지문이기도 좀 합니다. 근데 문제 푸는 것 자체에서는 별로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문제 푸는 것 자체에서는요. 아시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by giving an alarm call. 자, 그러면은 뭐 함으로써? 경고 소리를 내므로써. 경고 소리를 내므로써. 근데 지금 babble하는 얘가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꼬리치레라고 지금 어떤 새가 나옵니다. 그냥 새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새가 경보음을 낸다는 이야기는 뭔가 소리를 낸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 소리를 내므로써 이 아까 얘기했던 꼬리치레였나요? 꼬리치레는 포식자에게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것이 has been spotted, 포착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자, 일단 그것이요, has been spotted, 포착이 되어지게 되면 포식자들의 어떤 가능성, 무슨 가능성? Launching a successful attack, 성공적인 공격을 시작할 이런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림. 새가 포식자에게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것이 포착되어졌다고. 그럼 여기서 그것이 포착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는 지금 그 포식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프레데터가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잡혔다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포착되어졌고, 그럼 이 포식자가 일단 어딘지 포착이 되어지게 되면 일단은 이 포식자의 어떤 그 성공적인 그 공격에 대한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이 아까 있던 꼬리치네가 can now see cover,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버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seek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는데 cover라는 단어가 바로 뒤에 튀어나왔다. 그럼 얘는 지금 명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cover하는 걸 우리가 동사로 얘기하면 덮는다는 이야기인데, 덮는다는 이야기는 자신을 어쨌든 숨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피난처, 은신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요, 은신처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많은 종들, 즉 도마뱀에서 그 다음에 캥거루쥐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많은 종들은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식자들에게 경고한대요. 자, 빽! 뭐 포식자가 포착됐어. 그럼 빽! 하면서 이렇게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자, what keeps the signal honest? 자, 무엇이 그 신호를 정직하게 만드는가? 뭘 하면서? Guaranteeing its evolutionary stability. 자, 진화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면서 무엇이 그 신호를 정직한 상태로 만들어주는가? 그 다음에 why don't babblers, 이런 그 꼬리치레들은 왜 이러한 소리들을 emit, 발산하는가, 소리 내는가? 어떻게? 빈번한 간격을 가지고. 왜 빈번한 간격을 가지고 이 베블러들은 don't가 들어갔군요. 자, 베블러들은 왜 일정한 간격, 빈번한 간격을 가지고 이런 소리를 내지 않는가? Just in case, 어떤 경우에 there happens to be a predator around, 주변에 포식자가 우연히 발생이 되는 경우에 왜 빈번한 인터벌로 소리를 내지 않는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왜 소리를 내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가지 이유는 이렇답니다. 그 소리는요, don't always, 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 밑에 knit하는 표현이 항상 단념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항상 단념시키는 게 아니라는 소리는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항상 단념시키는 거, 단념시킨다는 이야기는 에이 못 잡겠네 이런 이야기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은요 단순히 뭐를요? 여기서 오직하는 표현은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가능성, 공격의 가능성을 낮출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공격이 성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은 그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먹이가요 has already been spotted by a predator, 포식자에 의해서 만약에 포착이 되어진 상태라면 그 알람 소리, 그 소리를 내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가 없대요. 자, 먹이가 그렇게 포착이 되어지게 되면 포식자에 의해서 그러면 포식자에서 포착됐어. 자, 새가 나를 이렇게 새가 새란다. 어떤 큰 새라든지 얘를 잡으려고 해. 근데 그 큰 새가 뭔가 포착을 하게 되려면 다시 하겠습니다. 포식자가 일단은 그 먹이를 일단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나를 발견했어 빽 하고 이렇게 하는 소리가 가치가 없대요. 이미 잡혀버렸으니까. 이 글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한번 볼게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먹이가 hasn't been spotted, 포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먹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있는 꼬리치래요. 그러면 it just made its position known. 그것은 간데 이거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소리가 그것의 위치를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 소리를 위치를요. 그것의 어떤 위치, 그 소리의 위치를 얘기해주고 소리의 위치를 알게끔 해준다는 건데 누구에게요? 어떤 포식자들에게 근처에 있는 어떤 포식자들에게 알게끔 해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since it doesn't know where these predators might be. 자, 그 아까 얘기했던 꼬리치네는 이 포식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its chances of escape, 달아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아날 가능성이 낮대요. 그러니까 좀 포착이 되었으면은 자가 나를 봤어? 그러면 삑 하고 이렇게 도망가버리면 은신처를 찾아버리면 되는 건데 내가 그냥 얘를 보지도 않았는데 삑 이러게 되면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포식자가 나를 잡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글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포착되지 않았는데 포식자들에게 그 위치가 어딘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얘가 포식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달아날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는 잡혀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가치 없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위에 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가치 없는 이란 말을 뒷말에서 얘기를 해버렸으면 but이란 말을 썼는데 여기다 또 가치가 없다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worthless가 아니라 worthy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worthy로. 아시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봤어요. 포착되었죠. 자가 나를 봤거든요. 삑 하면은 도망갈 수 있는 그게 가능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은신처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가능성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글대로 보세요. 글대로. 그런데 만약에 보질 않았어. 얘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삑 하고 소리를 냈어. 그러면 내가 보지를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포식자가 내가 삑 하는 소리를 얘가 나를 잡아낸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 소리가 어디서 나지 하고 포식자가 나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 하면서 달아나야 되는데 바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결과적으로 이 먹이는 have an incentive, 하나의 어떤 동기를 가집니다. 무슨 동기요? 아까 얘기했던 알람 소리 내는 것에 대한 동기를 가지게 되는데 오직 뭐 할 때만 동기를 가지게 된다? They have actually spotted the predator. 자, 그것들이 아까 했던 그것들이 누구예요? 이 먹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먹이 지금 보세요. 복수적으로 쓰였어요. 이 먹이들이 실제로 그 포식자를 포착했을 때만이 그 소리를 낼 인센티브를 가진다라는 거죠. 뭘 만들어내면서요? 그 소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정답은 4번으로 worthless가 아니라 worthy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다시 한 번만 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이 왜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말을 생각 안 하더라도요. 이 말이 제대로 해석이 되었을 것 같으면은 어차피 but 앞의 내용은 반대 내용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먹이가 포착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소리가 포식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결국은 이 먹이는 이런 어떤 그 포식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달아날 가능성이 낮대. 그러면 잡혀먹을 가능성이 높대.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죠. 괜히 소리 내가지고 그냥 잡혀먹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야. 알겠죠? 그거에 대한 반대말은 결국은 안 잡혀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니까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은 좀 내용이 쉽습니다. 생각보단 쉽습니다. 생각보단 쉬운데 밑에 단어를 똑바로 몰라버리게 되면요. 이거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하는 말이요. 자, the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was first proposed by David Ricardo in 1817 when he demonstrated the idea by examining wine and cloth production in Portugal and England.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comparative advantage 하는 표현이 경제 용어로 뭐라 그냥 비교 우위라고 얘기해요. 비교 우위. 비교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높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교 우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비교 우위에 대한 이론은 처음에는 제안되어졌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르도에 의해서 제안되어졌대요. 1817년에.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그가요 이렇게 보여줬답니다. 하나의 어떤 생각을요. 그 아이디어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아이디어가 당연히 비교 우위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뭐 함으로써 examining wine and cloth 하니까 와인과 직물을 한번 살펴봄으로써야. 다시요. 와인과 직물 생산을 살펴봄으로써. 그럼 이게 어느 나라에서? 포르투갈과 잉글랜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나라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에 대한 어떤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전부 다 유럽 국가다. 그러면 대조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는 동양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안 나오면은 결국은 이 둘에 대한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상품은요.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요. 좀 더 쉽게. 뭐보다? 영국보다. 그래서 두 상품이 포르투갈에서는 아까 말했던 와인도 그 다음에 직물도 좀 더 쉽게 되었대요. 어디에서? 영국보다도. 그렇지만 상대적인 어떤 생산 비용, 그 두 제품의 두 제품의 상대적인 생산 비용이 달랐다라고 얘기해요. 각각의 국가 안에서. 자,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에서는 와인 생산이 극단적으로 어려웠답니다. 극심히 어려웠답니다. 근데 직물은요 쉽게 제조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물에 관련된 생산이 훨씬 더 나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포르투갈에서는 직물과 와인 둘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가 그 다음 나오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비록 이 포르투갈에서는 뭐 하는 게 쉬웠더라? 두 상품을 생산해내는 것이 쉬웠다라고 할지라도 비교 우위가 하나가 있었답니다. 어디에서? In concentrating on the production of surplus of wine. 와인의 잉여 물품에 대한 생산을 집중하는 게 더 비교 우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둘 다 가능한데 뭔가 잉여적으로 봤을 때 뭔가 생산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어떤 것들, 잉여 생산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와인에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영국은 직물 생산이 좀 더 우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포르투갈에 있어가지고는 뭐라는 거예요? 와인 생산이 좀 더 잉여적으로 봤을 때 더 높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두 개가 가능하다 어쨌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비교적으로 봤을 때 영국은 직물 생산이 높았고 포르투갈은 와인 생산이 좀 더 높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영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와인의 어떤 잉여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비교 우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trade it for English surplus cloth 하니까 영국의 어떤 잉여 직물을 그것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래하기 위해서 와인 생산이 좀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이게 강하고
얘네는 이게 강하다는 이야기는 각 나라별로 특별화된 뭔가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특성화된. 아시겠죠? 자, 빈칸 가볼게요. 이 빈칸이 어떤 economies of scale, 규모의 경제를 to be secured, 확보되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는 투자인데 민트된 이런 투자가 또 뭐를 의미한다? 높은 품질의 제품이 배달될 수 있었다. 배달이 아니죠. 좀 얘기를 하자면 좀 뭐 전달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어떤 전문성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별함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 나라별로 자기는 이걸 잘해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잉글랜드는요 또한 benefited from the arrangements. 자, 그러한 어떤 준비로부터 흔히 말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타협으로부터 죄송합니다. arrangement는 타협이라고 여기 좀 해석이 돼 있는데 자 타협으로부터 뭔가 이득을 얻었대요. 왜 그러냐니까 while the cost of its crop production remained the same 직물의 어떤 생산의 비용이 똑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었던 반면 it enjoyed 자, 그 나라는요 access to supply of wine 와인의 어떤 공급에 대한 접근을 즐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싸게요. 뭐보다 was possible at home 집에서 가능한 것보다. 그럼 집에서 그렇게 생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거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싸게 먹혔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특별성 또는 전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이 3번입니다. Specialization. 일단 automation은 뭡니까? 자동화고요. competition은 뭐죠? 경쟁이에요. 그럼 경쟁을 할 것 같으면은 두 팀이 전부 다 직물이면 직물이고 와인이면 와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요.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뭐예요? 다양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러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한 나라가 여러 개를 여러 개 뭐 여러 종류의 어떤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런 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뭡니까?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는 여기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표준화를 얘기할 것 같으면은 또 그 직물들 중에서 뭔가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대로 뭔가 좀 움직여야 된다. 직물이면 직물이고 와인이면 와인이고 공식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제품의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3번으로서 스페셜라이제이션 요게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15번도 역시 빈칸이죠. Sports by their very design.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디자인 자체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스포츠는 매우 구조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구조화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단순한 운동 개념이 아니고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성이 잘 갖춰져 있다. 구조화가 틀이 잘 갖춰져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스포츠들은 제도적으로 규정된 규칙을 포함합니다. 제도적으로 규정된 규칙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give rise to 죄송합니다. hierarchical. 자, 계층적인 어떤 권위의 패턴들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종종 너무나도 규제가 되어져서 이 스포츠들이 seem only normally related to play 그 순전히 놀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들이 지나치게 너무 놀이로 되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냥 명목상으로는 놀이와 관련된 거래. 자, nominally 하는 말이 명목상 하는 말은 겉보기에 이런 뜻이에요.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TV를 볼 때 어떤 운동을 하는 거 보면 야, 쟤들 참 잘 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그건 겉으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어떤 운동을 얘기할 때 규정, 규칙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스포츠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동네 농구나 동네 축구도 다 그렇잖아요. 뭐 손 쓰면 안 되고 발 쓰면 안 되고 때리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거죠. 자, 비록 it is commonly said. 자, 흔히 전달되어진다 또는 알려진다 할지라도 뭐가 운동 선수들이 스포츠를 한다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규정들과 그 다음에 관습들 그럼 어떤 관습이냐? That control the behaviors of athletes 이런 운동 선수들의 어떤 행동을 통제하는 이런 규정과 관행들 이런 것들은 종종 스포츠를 거리두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얘 지금 동사로 쓰인 겁니다. 뭐로부터?
놀이의 어떤 영역과는 이런 스포츠를 거리두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단어들은 어휘 문제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둔다 하는 거. 근데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는 거의 거저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from 때문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스포츠는요. 공식화, 놀이의 공식화를 보여줍니다. 놀이의 공식화를 대변하고 보여준대요. With every move closely examined and subjected to rules and rules interpretation by game officials and league administrators. 하니까 누구에 의해서? 게임 행정가, 그러니까 경기를 주장하는 어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축구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리그 행정가, 그럼 그 리그를 뭐 관장하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되어진대요? 면밀히 검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규정과 규정에 관련된 해석으로 subjected가 된대요. subjected가 된 채로. 그러니까 뭔가 좀 준수되고 복종된 채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해석할 때 주제익하지 마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스포츠의 참여자들, 운동선수, 그 다음에 뭐 owners, 그걸 관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 트레이너, 훈련하는 사람들, 이런 참여자들은 have an investment, 투자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투자요? 그 경기들에 대한 투자를 가지게 돼요.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경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해서 운동선수는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투자, 경기력으로 뭔가 좀 승부를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뭔가 상을 따야 뭐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든지 왜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너 같은 경우는 그 경기 자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사람, 뭐 대기업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트레이너는 훈련시키는 뭐 감독이나 이런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기를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로 그러한 livelihood, 생존 가능성은요, 결국은 dependent upon, 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depend on하고 같은 말입니다. 뭐에 달려있더라? 성공에 달려있다. 스포츠 세계에서의 어떤 성공에 달려있다. 스포츠 세계에서의 성공이란 뭡니까?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 그래야 지가 돈 벌고 지가 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투자의 측면, 즉 스포츠 투자에 대한 측면은 결국은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그냥 논에 경기 한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많고 많은 규정들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놀이 개념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글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은 뭐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뒷말 남았거든요. 뒷말 조금만 더 가볼게요. 따라서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을 했듯이,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전에 주목한 바와 같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얘기예요. 스포츠는 종종 anything but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뭐가 아니다, 오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락이 아니래요. 뭐에 대한, 참여자들에 대한 오락, 단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고, 실제로 많은 참여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어떤 스포츠냐, 주요한 어떤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뭐하게 하는 거, 뭔가 조금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포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단순 놀이보다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놀이 이상의 개념으로 넘어간다 하는 그 말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Contributes to an increase in sports spectators. 스포츠 관중의 증가에 기여한다. 관중 얘기가 지금 일단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은 어차피 이걸 다 놀이로만 볼 가능성이 더 높죠. 뭐 규정이고 뭐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becomes an essential part of sports development. 스포츠 발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뭐가요? 스포츠 투자에 있어가지고요. 글쎄요, 이것도 지금 그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스포츠에 푹 빠지게 만든다. 흡수되게 만든다. 이것도 그냥 참여자들이 더 많이 보게끔 만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4번 makes people focus on play. 자, 사람들을 그 경기에 집중하게 만들지 스포츠 그 자체에다가 뭔가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5번 outweighs the recreational and play perspective of the game itself. 그 경기 그 자체에 대한 오락적이고 유의적인 측면을 능가한다. 단순하게 즐거움이 아니라 능가한다. 그 이상의 뭐가 있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단순한 듯 하면서도 복잡하게 보이는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